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어긋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지 안의 통로 규정이 만족되지 않아 건축이 되지 않거나 더하여 용도 변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통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입니다. 이름이 깁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도로까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방관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길을 만들라는 건축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네, 법 규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지 안에는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효너비 0.9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제외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 연립주택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도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경우에는 유효너비 3m 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하라는 규정입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은 피난에 편리하도록 조금 더 넓은 통로를 확보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창시절과 건축사 예비시험 준비 당시 외울 때 문집 종위장 3m라고 외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은 유효 높이 1.5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건축물 대부분이 여기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 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프로젝트였는데요. 현황도를 보시다시피 해당 대지의 통로 폭이 1.5m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접 대지의 일부를 끊어서 우리 대지 안으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통해 1.5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 신축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기존에 단독주택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단독주택 통로 기준인 0.9m 이상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용도, 즉 상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5m 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해야 하기에 인접대지 일부를 사들이는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네, 다음은 용도 변경 불가 사례인데요. 해당 대지에 오래된 단층 단독주택이 존재했었는데 다주택 문제로 상가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기 접한 통로의 폭이 1.5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가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혹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해당 통로가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도로라면 막다른 도로 확보 규정에 의해서 통로폭을 2m 이상 확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 통로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대지. 해당 대지를 통로로 같이 사용 중인 옆대지와의 이해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의 소유자가 옆집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로서 용도 변경을 의뢰하신 분은 옆대지 소유자분의 동의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밟고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맹지 수준이라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대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요 통로 폭이 도로까지 나가는 이 통로 폭이 1.5m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 용도로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지 안의 통로 기준은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흔히 발생하는 불법 사례들도 있는데요. 준공 후 남는 공간이 아까워서 불법 중축을 한다거나 예쁜 카페를 만든다면서 화단을 설치하고 담장을 쳐서 통로를 막아버리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인데 어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소방점검이나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항공 촬영에 걸리면 이행강제금은 물론이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지 안의 피난 통로는 규제이기 이전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때 이 한 줄의 규정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건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